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로 인사드리고 있어서 채팅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이렇게 항상 바쁘신 시간대에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시장 홍콩이 정말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제 본토의 주요 지수 전부 다 상승 마감했고요. 로봇, 반도체 섹터 지속적인 강세로 이제 투자 심리 굉장히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긍정적인 거는 이번 랠리는 테크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데요. 우선 복합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장비, 전자화학, 소비자, 전자제품 등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호재가 뭐냐면 우선 정책적인 지원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각 기업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선 중국의 첨단 제조업 쪽에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 네. 시장도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사실 항생지수도 4년 와,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선 이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강력한 본토에서 남양 방향으로 자금 유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됐던 이제 소비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은 것이고, 네. 또 AI에 대한 열기, 기술주 랠리 계속 견인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항생테크 지수 4% 이상 상승했거든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항생테크 지수하고 아직 항생테크 지수가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더 오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저희 회사 ETF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네. 항생테크 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4% 이상 상승을 했고, 어제부로 해가지고 저희 자산고가 원화 기준으로 1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11조 ETF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의 가장 큰 ETF가 코덱스 200이 한 7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 ETF,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도 많고요. 매수 매도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와, 지금 코드를 봤더니 홍콩의 3033입니다. CSOP 항생테크 인덱스 ETF 지금 제 화면으로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일장에서 4%대 탄력을 보여줬고요. 정말 강하게 남양 자금이 홍콩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더군다나 저희 상무님이 계속해서 그 전일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 이 중국 정부에서 나온 내용이 하루 늦게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들,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저희가 이 밖에 개별 기업으로는 또 바이두가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 폭등을 해버려서 지금 바라보는 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두에 대한 전략 짜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바이두 어제 홍콩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미국 장에서도 보면 또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요. 11% 정도. 네. 그러니까 BIDU가 티커죠, 미국 시장에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막상 굉장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아주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 아니면 제가 뭐 바라는 바는 장중에 오전 중에 조정, 오후에 상승 이렇게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시장 움직임을 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더 보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나왔죠.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 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기술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모든 AI 칩 구매를 중단하라. 그리고 기존 주문도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죠. 여기에는 또 뭐까지 포함되냐면 그 2달 전에 중국 시장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H20 칩은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하위 사양으로 RTX 프로 6000D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이 본토에 있는 그 국산 대체와 반도체 쪽 기업들에 대한 뭐 사실은 자국의 산업 보호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조치 중에 굉장히 강력한 거로 평가가 되거든요. 한국 반도체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우선 바이두뿐만 아니라 바이두도 15%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사실 테크 섹터 중에 나와 있는 SMIC라든가 5.7% 상승하면서 네. 첨단 반도체 장비 시험 생산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고요. 음.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엔 중국산 AI 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칩 수요는 미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텐센트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ATL 같은 경우 5.4% 상승했고요. 이거는 이제 2025년에 세계 에너지 저장 컨퍼런스에서
18개까지 프로젝트가 체결됐다. 총 245.8억 위안 규모의 투자가 계획됐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중요한 기업인 징둥닷컴이라든가 알리바바도 각 기업들만의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또한 기업들조차도 테크 기업들조차도 각각만의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정말 뭐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첨단 산업 기술주 쪽에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뭐 바이두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찬스로 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상무님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실까요? 자, 오늘장 분위기 얘기해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자산운용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산운용사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바이애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의견들을 공평하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미준에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향후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이제 그것들을 예견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중국 지수가 2.85% 상승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바이두, 그다음에 니오나 리오토 같은 종목들도 올랐고요. 여기에 따라서 홍콩 금융관리국이 있죠. HKMA에서도 그 기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바로 내려서 4.5% 조정했기 때문에 네. 홍콩 증시 금리 인하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좀 매크로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 때문에. 근데 지금 위안화가 최근 몇 주간 달러 매도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가 증가했다는 트레이더 보고가 있었고 우선 7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달러를 구매하기보다는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그 거래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달러 대비를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그 기준 통합 대비 서로 비교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수치니까. 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지금 7.11 수준인데 만약에 이게 달러가 더 약세가 돼서 그러니까 미국 달러 1대 위안화 7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환전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가 청산돼서 위안화를 더 끌어올려준다. 그래서 굉장히 위안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매크로를 말씀드렸고요. 네. 또 긍정적인 거 하나 이유는 이제 소비 관련 섹터 중에 관광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에도 관광 섹터 비자를 더 어떻게 보면 증진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3년간 100도시 100구역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건 문화 및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는 소비자 바우처, 그다음에 결제 할인, 그리고 소비에 달 기간만큼 보조금이 3억 3천만 위안 정도 책정돼 있다. 그래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거고 이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관광 섹터 기업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만 오늘 딱 말씀드리자면 전 트립닷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트립닷컴,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트립닷컴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위반 내용에 이제 판매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저우시,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서 위챗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이게 그렇게 트립닷컴 주가에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거지만 다만 이게 확산되는 것들 아니면 트립닷컴의 영업 활동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국에서 안 좋게 바라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광 관련된 섹터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와 직결되니까요. 와, 트립닷컴 저희가 오늘 앞서 우리 아나운서들과 특징주로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조심할 포인트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홍콩에서 금리 인하 발맞추고 있는 점, 위안화 강세, 그리고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 국경절 연휴까지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이제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상향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토주, 홍콩주. 다만 이제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네. 오전장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다만 이제 비중 확대라든가 아니면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 좀 조심을 하셔서 들어가신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조 이어지되 오전장 움직임 주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전략도 감사합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